설 특집 택시 시민의 발로 태어나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좋다 권영주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국내 최초 자동차 라디오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조타에서 시민의 발, 택시의 오해와 진실,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스, 지하철보다 수송률도 낮은데 왜 시민의 발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장 급할 때, 특히 자가용이 보급되기 전에 꼭 필요할 때 달려와준 고마운 존재였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최근 택시업계가 그런데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버 택시에 시민들의 질타에 수익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국내 유일의 라디오 자동차 프로그램에서 택시업계를 위해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택시 특집, 택시 시민의 발로 태어나다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조타에서 마련한 설 특집 택시 시민의 발로 태어나다. 택시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이 박복규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의 안기정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를 좀 하시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우신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얘기도 예능처럼 풀어내는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자, 회장님. 예. 네. 현재 그 택시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몇 대 하세요? 지금 3개사에 300대를 많이 하시네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택시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단 뭐 가장 몸으로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 직면한 어려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제가 택시업을 시작한 지도 한 37년 정도 37년. 예.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그 어려운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택시에 대한 이제 가장 문제가 각종 경영상 규제로 규제.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제약. 예,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풀어야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래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종 규제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그 전국에 그 택시가 약 한 25만 한 5천 대가 있는데요. 네.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로 택시 승객이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고 있고. 그렇군요. 또 수년 전부터는 택시 이제 공급 가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보다는 택시가 많다 보니 택시 기사들의 수입도 줄고 해서 그렇군요. 승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도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승객 수는 줄어들고 네. 택시는 많은데 자가용 보유자는 또 늘어나고 그 외에 택시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 수단도 많이 확충이 되고 사양 산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 업계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또 전문가의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기정 연구위원님은 뭐 이 교통 시스템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예요. 평소 자주 타고 계시죠? 뭐 한 달에 20-30번은 샀다. 뭐 진짜 택시업계 VIP십니다. 그럼 이제 택시업계 가장 큰 문제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지금 택시라는 것이 그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좀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유가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택시 시장 구조라는 게 굉장히 그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예,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택시 서비스가 좋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별적으로 고를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냐 하면은 일단 현재 많은 업체에서 산악금제도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악금제도 있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서비스를 관리하는 게 사주의 책임인데 어떻게 보면은 산악금제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관리한 유인이 없다는 거죠. 그 근로자 입장에서 뭐냐면은 기사 입장에서도 손님이 그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타면은 뜨랭이 손님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자기의 서비스를 관리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택시 서비스 전반적인 질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거고, 거기서 손님이 떠나가는 이탈되는 그런 현상이 야기된다. 그건 이제 법인 택시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 택시는 그런 경우고요. 또 두 번째로 요금 규제, 지금 회장님도 말씀하신 요금 규제 없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요금 규제에 딱 묶여 있으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개발하는 그 여력이 좀 약간 제한된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손님이 200% 2배 주고도 더블 주고도 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 요금 규제 속에서 120%만 받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맞춰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려면 요금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런 측면이 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시장의 그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여객운수 자동차 사업법에서 요금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긴 하지만 큰 틀은 이제 정해놨으니까 이걸 좀 풀어서 좀 뭐 고급 택시는 좀 서비스 좋게 받을 사람은 비싼 돈 내고 서비스 좋게 받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가자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시민들이 본 택시 이미지 어떨지 좀 담아봤어요. 함께 좀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죠. 급하게 갈 때, 짐이 많을 때. 택시 서비스 저는 상당히 불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차 거부도 많고 특히 저녁때 같은 경우에는 알면서 피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종종 술 먹고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제가 며칠 전에도 홍대에서 이제 신촌으로 가려고 이제 걸어가기 좀 애매해서 택시 타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승차 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진아웃 제도 있는 거 삼진아웃이 아니라 아예 한 번에 걸리면은 저는 영어를 못하게 해야지 승차 거부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심야 시간대에는 너무 좀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이제 하시겠죠. 이게 약간 좀 승차 거부도 대놓고는 안 하고 약간 좀 교묘하게 약속 있다든가 뭐 기름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스 들어간다든가 그지. 택시 기사가 상당히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냈을 때 좀 싫어하는 내색도 보이고 먼 거리나 좀 다른 방향 같은 경우는 짜증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기사들도 그 서비스 점수를 매겨서 서비스 안 좋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게 해서 좋은 택시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목적지까지 제대로 안 가고 딱 근처에서 내려주는 거? 원하는 목적지를 얘기했을 때 보통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약간 돌아서 간다거나 좀 택시 안에서 담배 좀 안 폈으면 좋겠어요. 나 그리고 좀 친절하게 하는 거. 속력 같은 것도 막 빨리 막 어떻게든 좀 내 가족처럼 좀 안전하게. 택시도 서비스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 분들의 처우 개선 사항이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택시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줄이고 양보단 질로 승부하는 요금만 올리고 택시 회사에 배만 불린다면 또 말짱적이라는 거죠. 요금을 조금 올리고 서비스가 정말 개선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요금만 올라가니까 문제죠. 어차피 요금이 올라도 회사에 내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회사에 내는 돈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좋은 얘기는 없네요. 일단 뭐 시민들 내용을 좀 들으셨는데 우리 안기정 의원님께서 목소리 들은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그 택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는 대단히 많은데 지금 나온 목소리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불친절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불친절 왜 이렇게 회장님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네요. 지금 얼마만큼 이제 친절해야 되냐는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인사를 3번 해야 되느냐, 1번 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그 택시 기사들 입장을 한 번 정도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실 그럴게 얘기가 쉽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보통 한 8시간 이내 근무를 하고 5일제 근무를 합니다. 만일에 그 택시 기사들한테 5일제 근무를 시키고 하루에 8시간만 근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해서 보장이 된다고 그런다면 엄청난 서비스가 과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냥 택시는 그냥 밤늦게까지 12시간, 10시간 이상 일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일해도 당신네들이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그저 최저임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가지고 살아야 돼.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친절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을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근본적인 대책이나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기대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냐.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네. 같이 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달라.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승차 거부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그 시민들 목소리 중에 교묘하게 뭐 기름 넣으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부한다 그랬는데 최근 정부가 이거 막겠다고 삼진아웃제 도입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제도의 실효성은
좀 있을까? 먼저 우리 그 안기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복규 의장님께서 또 추가로 말씀을 좀 하시죠. 이 부분이요. 택시발전법 제정되면서 네. 한 1년 동안 정도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데 전문가 의견이 가장 공통된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삼재나웃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단속도 그렇고 처벌 규정 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승차 거부 유인을 어떻게 보면 억제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승차 거부했을 때 그 처벌을 강화해가지고 반드시 이런 거 부분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단속 처벌 규정 보면은 승차 거부했다 그랬을 때 1차 하면은 20만 원 과태료, 2차 했을 경우는 30만 원 과태료, 그리고 자격증 20일, 3차 같은 경우는 30만 원 과태료, 자격증 30일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1회 승차 거부만 해도 30일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렸습니다. 일본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택시발전법에 지금 규정된 내용 보면은 일단 2차 그 단속이 되면은 40만 원 과태료하고 30일 자격정지하고요. 그 3차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의 그 과태료하고 바로 자격정지. 자격정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영어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업자한테도 이제 제재가 일부 좀 가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한테는 관리를 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회장님도 사업자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아주 요즘에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는데 가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얼마만큼 가해서 그것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제 의문이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이나 개선이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역시 또 묻었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덮었다가 다시 밝혀지는 그런 순간적인 그 효과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좀 세게 들어가면 좀 나아지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 이제 뭐 단속도 조금 덜해지고 그러면 다시 또 불친절해지고 이럴 것이다. 그 단지 이제 승차 거부 문제가 이제 승객 입장으로서 가장 이제 그래요. 승차 거부 좀 기분 나쁘고 특히나 그 밤늦게 이렇게 술 한잔 먹고 거부하면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그런데 이제 그 승차 거부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평일 때나 밖에 나가면 긴 뭐 택시 줄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공항에도 그렇고 뭐 서울역도 그런데 딱 밤 한 11시에서 12시 한 반 사이. 이 1시간 반 정도에 이제 보통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보통 이제 유흥업소와 밀집 않는 뭐 강남이나 이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밤 뭐 12시 다 돼서 이렇게 손님들이 몰려오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겪고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차가 복잡하고 잡기 힘들고 가까운 데 가기 힘들면 요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 야간에 운행하면 12시 넘어서는 할증제를 하듯이 막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고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께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삼진아웃제나 벌금 신고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월급제라든가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아까 단속 처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뿐이고 단속이 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 교통카드 불편 신고협소 있었는데.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없죠. 저 버스는 있는데요. 예. 택시 없더라고요. 예전에 뽑으려고 그러면 기사분이 왜 뽑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 단속을 해요? 단속이라는 게요. 지금 보면 일회성 단속이 많아요. 아니 경찰이나 아니면 구청 공무원이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 가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이요. 여러 가지 일회성으로 단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단속하지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 동경 택시센터에서는 상교대로 해가지고 매일 순실 나갑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고 수작업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적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체계도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신고 제도가 있는데 지금 신고한다고 해서 보상이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120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지는데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2009년인가요? 이거를 그 조례에다가 넣으려고 했다가 이게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승차 거부에 신고 포상금이 없는데 다만 이걸 5만 원, 10만 원 승고 포상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드디어 또 승차 거부라치. 예, 그렇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승차 거부도 있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택시도 워낙 지금 거리에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뭐 한 분이라도 손님을 더 모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치열하고 또 그 결국 이제 뭐 운행을 해서 수입을 얻어야 또 이제 또 생계도 해나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제 택시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요. 예. 네. 회장님 보시기에는 직접 사업자로서 많긴 많은 것 같나요? 예, 확실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번에 그 삼진 아웃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강력한 벌을 만들어 놨는데도 왜 이들이 하고 있는가를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배가 고프니까. 정말로 오늘 하루 종일 뭐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좋은 손님을 만나가지고 수입을 갖기 위해 했던 그 기대를 가지고 그래 난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돈을 벌 수가 있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어느 분이 예를 들어 택시를 딱 타가지고 바로 가까운 데를 갔다 오자. 그러면 그 가는 장소가 갔다 와서 다시 영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고르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건 생계적으로 생존해서 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막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생존의 문제. 예,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배 요금을 줘도 가면 좋겠다. 지금 거리가 5천원짜리인데 5천원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10,000원 주고도 내가 목적지를 가고 싶어 한다고 아까 얘기를. 그렇다면 그 시간에 11시부터 1시 사이에 예를 들어서 기본 요금을 크게 올리고 또 먼 거리는 좀 줄여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그런 시장 경제에 의해서 요금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있는데 왜 안 하는지. 그리고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위원님, 그 저기 회장님께서 좋은 제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보세요? 수요가 피크되는 시간에 그 당연히 수요 요금을 늘리자. 관련해 경제학 논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0시부터 4시까지 대부분 그 할증 20% 다 받고 있는데 더 늘리자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외국 다녀보니까 한 11시, 10시부터 할증이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한 5시까지. 일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간은 굉장히 짧죠. 할증 시간대. 그리고 굉장히 박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할증 요금을 조정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이 합의 봐가지고 이제 앞으로 심야 할증 요금 더 올라가겠네요. 네.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택시 특집. 택시 시민의 발로 태어나다.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님, 서울연구원의 안기정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권영주의 카 좋다 설 특집 택시 시민의 발로 태어나다를 듣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택시회사, 택시 운전사분들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미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좀 담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분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 계속 논쟁,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산악금 맞추기도 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어느 정도예요? 야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주간에는 거의 힘들죠. 손님이 전혀 없어요.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한 3, 4만 원 차이가 날 정도로 없는데. 하루에 산악금 얼마씩 내세요? 지금 14만 7천 원이요. 야간이. 주간이 12만 7천 원. 택시 삼진아웃제 때문에 아무래도 더 조심스러우시겠는데 어떠신지. 뭐 손님이 없는데 삼진아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승차가 할 손님이 없는데. 그 부분도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교대 시간대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승차급으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법인 택시는 사실상 시간이 제약이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산악금을 딱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뭐 혼자만 독야청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그 우버 택시라는 것도 또 논란인데요. 그건 당연히 허가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내고 하니까 당연히 불법 아니겠습니까?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우버 택시장에 손님을 많이 못 태우잖아요. 우버 택시 태우고 다니니까 모범 택시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들죠. 그 자유체제에서는 경쟁 시대 아닌가요? 잘 되는 건 남고 못 되는 건 죽게 돼 있는 거, 그 원리가 맞겠죠. 근데 결국에는 택시가 살아남는 게 그게 결국에는 서비스라고 봐요. 말 좀 친절하게 해드리고 또 저 안전하게 정석으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셔드리는 게 그게 다죠. 뭐 작은 공간에서 기사한테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저 위원님은? 마지막 말씀하시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작은 공간에서 경쟁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비스만이 살아남을 수단이다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이 거의 똑같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회장님도 저 서비스 쪽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서비스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해야죠. 하지만은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심으로 서비스가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이 항시 걱정이 됩니다. 자, 근데 나온 얘기가 우버예요, 우버. 네. 우버가 택시업계 뜨거운 감자인데 안기정 위원님 어떻게 우버가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나 봐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한 4,000명 정도 택시 하차의 승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네. 그중에서 5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서울 시내 하루 통행이요. 네. 택시 통행이 150만 통행입니다. 아. 거기서 계산해보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지금 우버를 이용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용하시면 또 이용하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몇 번을 이용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한 몇만 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산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 우버에 몇만 명 이용하는 거를 택시업계에서는 실제로 체감하고 있습니까, 회장님? 예, 저희들도 좀 체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손님을 실어 날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수송인데 지금 우버는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버를 믿을 만한가? 안전이라. 예. 네. 그들은 아무의 교육이나 또 라이센스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네. 우버를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놔둔다 하는 것은 저는 30년 동안 해온 실무 경영자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버 같은 서비스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전국 택시조합 연합회에서 다음 달부터 다음 카카오와 함께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 한다고 하던데 우버하고 좀 틀린가요? 우버처럼 이제 서비스도 우리가 고급 택시를 도입해서 할 것이고요. 네. 승객의 입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다음 카카오하고 저희들이 바로 얼마 전에 계약을 했죠. 네, 봤어요. 네, 뉴스 보도나오고 봤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고 아마 카카오와 함께 앱을 개발해서 앞으로 승객들한테 아주 편리한 택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카카오 택시가 나오면 택시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자동차 회사가 좋은 차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도 선택은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그만큼 이제 손님한테 몸에 느끼도록 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분한 준비를 하고 아마 다가갈 것입니다. 아마. 다음 카카오 택시가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법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우리 안기정 의원님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요금 규제입니다. 요금 규제. 요금 규제. 그거 좀 약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근데 다만 그럽니다.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요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모든 업체들을 다 끌어들이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생일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서비스 질이 차별이 안 되는데 차별할 수 있는 우수 업체들만 참여시키는 방안을 좀 진중하게.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의 MK 택시 같은 거 나오는 건가요? 예, 전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청취자 얘기도 그렇고 또 우리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택시 이 정책이나 어떤 시스템 전반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네. 네, 전반적으로 또 서비스도 개선돼야 되고 또 택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택시 사업자 쪽에서 그래도 이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정부 정책이 정말로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어떤 문제 때문에 승차거부도 나오고 어떤 문제 때문에 불친절이 나오나 하는 것은 요금은 굉장히 그걸 제재를 많이 하고 우리가 단돈 100원만 더 받아도 그게 부당 요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씀하세요 정부에다가 우리 요금 올릴게 이렇게. 옛날에 정부에서 물가 정책이라 해가지고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공공 요금에다가 택시가 포함돼 있죠.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서비스만 해도 된다라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또 승객들이 내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서비스 그리고 고급 질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습니다만은 고급 택시를 이제 활성화자. 그래서 이제 호텔이나 공항 VIP나 또 이런 데서 하고 심지어는 이제 미터기 같은 것도 없애고 완전히 정말 우버가 노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결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카카오하고도 이제 개발을 좀 해가지고 좀 금년도는 택시가 이렇게 변하면은 괜찮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기정 의원님, 택시 요금 올리자고 하시는데요?
예,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 무차별적으로 인상하면 안 되고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요금도 비싸다는 소비자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요금 수준에 따라 요금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구조. 근데 다음 카카오에서 프리미엄 택시가 나오면 모범 택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범 택시 약간 틀린 거죠. 프리미엄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약 전용입니다. 아, 예약 전용으로. 예. 지금 다음 카카오톡에서 말씀하시는 그거 하고요. 그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프리미엄 택시는 약간 틀린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프리미엄 택시는 고급 전용의 그 예약 콜 시스템 택시라고 해가지고 예약만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약만 하고 그 요금은 어떻게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을 결제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정이 이게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할 거지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보통 그 택시 요금보다는 한 1.5배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요. 결제 방식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요금 수준이 지금의 어떤 그 택시보다 한 1.5배 정도 더 비쌀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꽤 오랜 시간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런 모습, 그러니까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다. 혹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앞서 박복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도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조금만 좀 배려해주고 이해를 좀 해달라. 뭐 이런 말씀도 좋고 정리 멘트를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택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를 정부 당국에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규제를 좀 이렇게 철폐해 주시고 또 저희들 사업자나 또 근로자들은 정말 그 승객의 안전과 정말 지금 부재하고 있는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뭐 최소한의 정말 기본적인 그런 매너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겠다. 꼭 그게 뭐 삼진 아웃전이 해가지고 삼진 아웃에 민감하십니다. 그 물리적인 것을 뭐 염두 두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되겠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 시민 우리 또 이용자분들한테 제가 부탁이라고 보다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의 생계가 하루에 얼마 가지고 얼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참 힘들겠다. 그래서 저 정도의 참 그 불만도 나올 만하다. 라고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승객을 정말 가족처럼 그리고 안전하게 좀 모시고 정말 그 세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2015년도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경영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전국의 택시는 서비스가 달라질 거라고 박복규 회장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자, 우리 안 의원님, 그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사업주는요 회사 경영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잘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운전수 분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그 평가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오늘 아침에 우수업체 인증 제도를 만들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아, 오늘? 예, 그래서 그렇군요. 평가를 통해 가지고 잘하는 업체에서는 트리플 A, 그 다음 업체는 더블 A, 그 다음 업체는 A, 나머지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입니까? 예. 국가 신용등급 매기듯이. 예, 그런 시스템 보면 되는 거고 일단 잘하는 회사들은 묶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인센티브는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18억 정도로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18억을 좀 경제적으로 배분해 준 문제도 있고 카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카드 수수료도 뭐 조금 면제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고 그런 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건 괜찮겠네요. 그 택시 타보면 그 택시 하시는 분들 카드 수수료 대단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게 경영 그리고 근로자 관리, 서비스 관리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빵집이나 아니 편의점 보면은 다 체인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인점이 이미지가 회사의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관리도 하고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까? 택시는 요새 그런 게 없거든요. 앞으로는 서비스 관리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노력하는 택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등급 받으셨습니까? 아니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등급, 서울시에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잘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잘 받아야죠. 네, YTN 라디오 권영주의 가졌다 택시 특집 택시 시민의 발로 태어나다.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박복규 회장님,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의 안기정 연구위원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피 쉐리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양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여보세요? 정우 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보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보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보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YTN 라디오 권영주의 가조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가조타 파킹.